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25년도가 조금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올해 25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맞나요? 맞아요. 네. 2025년에도 뭐 달라지는 노동 정책들이 꽤 있죠. 가장 크게 변화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점,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도 대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도로 변화가 됐을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당초 월 150만 원이 상한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는 250만 원, 월 250만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계산식은 별도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총 2,31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금액이 좀 줄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면 뭐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신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이 변경된 거, 그 이외에 다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이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만 8세 이하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32주 이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아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육아휴직 기간과는 달리 연차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2025년부터는 연차 산정에도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과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는 비슷한데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났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자천성 인사 조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주변에도 있었죠? 네, 최근의 판례인데 저희 같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변호사에게 해고를 통보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로펌 업계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성 변호사가 사직하는 것이 관행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이런 관행 때문에 사실상 그 여성 변호사가 처음에 취업할 때 이런 모든 관행을 수용하고 취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2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근로자가 생겼을 때 대체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일정 부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근무처로 또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판례도 있습니다. 하급시에서는 정당한 전직이라고 인정이 되었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체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서 회사가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가 또 재차 복직 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전직을 보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급심하고 대법원에서 판단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급심에서는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후에 이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의 수준이 동일하고 육아휴직 전에 이 근로자가 맡았던 직책이 임시직책이었다, 이런 이유로 전직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파기하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전후에 같은 수준의 업무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임금만이 근로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해 나간다는 건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도가 개선된 것은 반길 만한 일이긴 하나 실제 직장 내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당하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뭐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해고에 이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사내 조치를 요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다투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